안녕하세요.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2018년 1월 직업을 변경하면서 서울과 대구를 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아내와 상의 후에 회사 근처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의 지역으로 이사를 했죠. 당시에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을 알아봤고 당시 저희 가족 상황에 가장 맞는 지역이 경기도 김포였습니다. 당시에 단지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들어갈 세대의 사진 구조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저는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이 조금 달랐죠.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단지 주변의 환경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을 했고 후보 단지 3군데를 전부 둘러봤죠. 확실히 눈으로 직접 보니 사진과 많이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깨끗하지만 단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곳도 있었죠. 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신청 예약, 서류 접수, 현장 실사, 지원 확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현장 실사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에는 일부 지원 사업이 비대면 서류 평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경력 등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서류 심사가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의 발전성과 사업성은 서류만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기업의 분위기, 현장 상태, 대표와 근로자의 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기업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서류로 심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기관 담당자들은 현장 실사는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과 사업 현황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서류 심사에 통과를 하면 기관 담당자가 대표와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이때 추가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미리 대표에게 추가로 안내를 하죠. 기업 현장 실사는 서류 심사 완료 후에 짧으면 1주, 늦으면 1달 정도 후에 진행을 합니다. 현장 실사에는 보통 2명의 담당자가 오는데요.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해당 업종에 많은 경험이 있는 기술평가위원이 같이 옵니다. 대부분 질문이나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진행을 합니다. 간혹 기관의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해당 업종에 능통하면 혼자 방문하기도 합니다. 기관 담당자들은 서류 심사 때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상세하게 점검을 하는데요. 서류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기업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특히 제출한 서류 외에 필요한 질문은 기업 대표에게 직접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사항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4가지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출 원가에 대한 상세 내용과 거래 기업 현황을 물어봅니다. 서류 심사 때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원가의 총금액은 나오지만 상세 명세는 없죠.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라면 제품에 대한 원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와 통화를 자주 하므로 거래처 이름과 해당 거래처의 대표 이름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가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기업 중에 사업자 등록에 등록된 대표와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가 다른 때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신용이 낮거나 체납 등 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일 건데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둘째,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고 현장 실사를 준비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이나 계약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계약금을 받은 영수증 등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또한 다른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기술 인증 등을 습득을 했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심사를 올 때 서류 심사 때 기업이 제출했던 자료만 가져오기 때문이죠. 특히 기업 인증이나 특허 혹은 대기업과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업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이 되니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기계 작동과 제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조 공정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공정마다 설명을 하고 어떻게 제품이 완성되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죠. 또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IT 업종이면 플랫폼에 직접 접속을 해서 구현이 되는지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개발 단계인 경우에도 개발 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말을 해야 되죠. 넷째,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업의 대표로서 자신의 기업과 기술에 당당한 자신감을 표현해야 되죠. 일명 깡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관 담당자들이 실사를 오는 이유는 기업 자체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얼마나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기술과 경험이 있어도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담당자는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이외에도 자금 사용 계획이나 추가 고용 계획 여부, 성장성 예측 지표 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할지는 100% 전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앞서 말한 4가지는 거의 모든 담당자가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일부 기관 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술평가위원은 기업 현장 실사를 하는 담당자로 전문가죠. 그것도 1, 2년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현장 경험도 있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현장 실사 때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 바로 수정을 하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담당자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관 담당자들은 한 가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 실사 때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추가 지원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검토 후에 승인이 나면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도 하죠. 간혹 일부 사람들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현장 실사만 나오면 모두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착각이죠. 코로나 이후에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장 실사도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어설프게 준비를 하거나 서류 심사 때 제출한 것처럼 기업이 운영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장 실사는 정부 지원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실사 때 유의해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